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혜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 지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정부 지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생기거나 혹은 알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숨은 보물과 같은 민간복지재단 및 단체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또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분명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심지어 특정 질병 지원과 자산 형성까지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제공하는 폭넓은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그리고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민간복지재단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특수목적 재단의 지원입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의 중요한 보완제 역할을 하며 다양한 필요를 가진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복지재단은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한 지원은 물론 다양한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단은 때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시군구 지역 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시군구청의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목적 재단들은 일반 복지재단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재단들은 특정 대상이나 분야에 초점을 맞춰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분들을 위한 한국암재단,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재단 또는 소아암으로 힘든 아이들을 돕는 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화된 재단들은 해당 질환이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목적 재단들은 각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을 상세하게 공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특정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재단을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한국장애인재단은 이러한 특수목적 재단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 재단은 장애인분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피해를 입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저소득 장애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긴급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은 한국장애인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종교 단체들의 지원입니다. 개별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이나 해당 종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여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생필품, 식료품 지원은 물론이고 긴급 생계비, 교육비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그 특성상 직접 이웃과 교류하며 실제 어려움을 듣고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시려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내의 종교시설이나 해당 종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편견 없이 문을 두드려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러한 민간 연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지역 기반재단 및 시민단체의 지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풀뿌리 조직들이 협력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희망온돌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 거점 복지기관과 풀뿌리 시민단체가 저소득층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통로가 됩니다. 지역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시려면 여러분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의 사회복지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나 풀뿌리 조직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채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교육 및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S건설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공부방을 운영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각자의 사업 분야나 기업 철학에 맞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CSR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려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회공헌재단이나 CSR팀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외부 NGO나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협력기관들의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지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건만 맞는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아동재단의 지원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은 아동재단들은 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폭넓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국내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 환경 개선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역시 빈곤위기 아동 지원, 아동보호 발달 및 참여 등 다양한 국내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폭넓게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재단의 지원을 활용하시려면 해당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지역 본부를 통해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이들 재단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학생들을 위한 기업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 또는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삼성 꿈장학재단의 대학희망 장학은 꿈장학생 출신 중에서 대학 진학이 확정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학습 보조비 등을 지원하여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포스코 청암재단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 재단마다 지원 대상, 지원 분야 과학, 예술, 인문 등 그리고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각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년 공고되는 지원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 장학금을 활용하시려면 재단의 인재상과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숨은 민간 복지재단 및 단체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복지재단부터 종교단체, 지역시민단체, 기업 CSR, 아동재단, 기업장학금까지 정부 지원을 보완하고 때로는 더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도움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특정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민간기관들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